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 돼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3월 11일 목요일 저녁 8시에 MTN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했었던 내용을 녹화해서 정리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와중에 내 마녀의 날까지 겹치다니 혹시 이 불안정한 거에 또 불을 지피지 않을까, 변동성을 야기시키지 않을까 했는데 이렇게도 넘어가네요, 김교수 위원님. 예, 사실은 이런 불규칙이 이제 어제 나왔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 PPI 지수가 안 좋게 나오면서 또 그런 가운데 오늘 쿼드러블 워칭데이 이 부분이 있고 또 미국 시장에서는 국채 입찰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 딜레이가 된 부분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은 그 상황 그대로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도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자, 이 도표 부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투자 심리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1월 14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1월 11일 날 고점이 나왔다. 3266포인트. 그죠? 이때가 이제 포모 현상이라고 해서 주식을 안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상황. 그때 마지를 형성하면서 고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후에 지금 딱 2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나면서 1월 29일 날 형성했었던 2945포인트를 화요일 날 하회를 했죠. 그 화요일 날 푸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그죠? 이 포모 현상으로 주식을 매수했던 분들이 2달 동안 종합주가 지수는 박스인데 박스권 지수를 하향 이탈하는 상황 속에서 그 주도 흐름을 보였었던 2차 전지나 반도체, 자동차 이쪽 부분들의 매도 흐름을 갖고 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 이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게 2달 반 정도의 기간 조정이 필요로 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지수는 지금 박스권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종합주가 지수 모습은 가짜라는 거죠. 섹터 전략이 중요한 흐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3266포인트의 고점을 형성했었던 2차 전지, 성장주의 대표,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성장 섹터의 흐름들은 2달 동안 박스권 지수 내에서 가격 조정을 보였습니다. 기간 조정도 보이고 있었고요. 그죠? 무리하게 상승했었던 가속 페달에 완급 조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수는 어떻게 박스권을 형성했느냐? 네이버, 카카오가 그 플랫폼 관련주들이 상승하면서 지수를 받쳐줬고 쿠팡 관련주 그리고 또 경기 재개 기대감 관련주가 받쳐줬고 또 금리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흐름 속에서 금리 상승과 관련된 수혜 흐름 섹터들이 지수를 받쳐준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 모습만 보면 현혹당하니 딱 좋은 모습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섹터 흐름이 바뀌는 그런 형태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악마는 디테일의 차이다, 그죠? 섹터 전략의 차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사실 우리 MTN 그 카페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화요일 날 주도 섹터를 매수해야 된다라고 문자도 보내드렸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외국인들이 1조 7천억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왔죠. 그죠? 그런데 단순히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이후의 상황을 봐야 돼요. 그죠?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궁극적으로 왜 들어왔고 왜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부분을 분명해야죠. 그죠? 자, 미국 나스닥 시장의 일봉 모습입니다. 자, 일봉 모습 차트 한번 빨리 보도록 하죠. 이야기할 내용이 많고 그런 가운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2차 하락 마디가 나왔습니다. 그죠? 딱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옵션 만기 이틀 전날 고점이 나온 이후에 우리 시장은 1월 11일 고점부터 2달 동안 조정 보이고 있고, 미국 시장은 2월 16일 날 옵션 만기 이틀 전에 고점 나오고 나서 두 번의 하락을 걸쳐서 마디를 형성했습니다. 반등의 흐름이 나타날 부분이지요. 자, 이 조정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였었느냐? 우리 시장의 주도 섹터가 조정을 받았고 미국 시장의 테슬라를 비롯한 탕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았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왜 조정을 받았는지 여러분들 눈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미 국채 금리 상승이었다. 미 국채 금리 상승의 원인은 뭡니까? 이 유가 상승,
그죠? 유가와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들이 증폭되면서 올라간 부분이지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두 번 연속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도 유가와 이 금리 부분은 기저효과로 먼저 올라온 부분이다. 그쪽에 흐름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성장 섹터가 자연스러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보이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주 3월 5일 날 월스트리트 저널 주최 컨퍼런스에서 아무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그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와 관련된 이야기도 안 하고 YCC와 관련된 이야기도 안 하고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죠? 왜? 그렇게 긴박하게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제어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잖아요. 오히려 아무 이야기도 안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걸 무시할 수 있는 정도라는 겁니다. 기저효과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앨런 재무장관이 이야기를 했죠. 그죠? 이 오차 경기 부양안 1조 9천억 달러 풀어도 2% 물가 상승 안 된다. 그죠? 우리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말이 있죠. 그죠? 우리 시장 코스피 3,266포인트 1월 10일 날 고점 찍을 때 그때 금감원에서 3,300포인트는 고평가다. 이런 난데없는 이례적 보고서를 냈듯이 그죠? 정부 정책에 반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쿼드러블 워칭데이 외국인 매수 차트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오늘 1조 7천억 매수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제비 한 마리 날아들었다고 쿼드러블 워칭데이에 매수 한번 했다고 그죠? 봄이 왔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아직 외바닥이니까. 그런데 그죠? 제비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서서히 날씨가 풀려가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먼저 왔을 뿐이지. 자, 오늘 외국인 매수의 유입 배경을 세 가지 쪽에서 봅니다. 하나는 미국 국채 금리 입찰 결과가 무난했다.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10년물 금리 1.5%대에서 안정이고 미국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에 부합 정도다. 그러면 이슈 그죠? 국채 입찰을 위한 금리 상승의 이슈는 끝났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 유가 차트입니다. 그죠? 물가 상승의 가장 기본은 유가죠. 자, 유가의 마디를 한번 봅니다. 그죠? 여러분들 유가 생각나시죠? 지난 3월 19일 날, 2020년 3월 19일 거래소 지수가 1439포인트 가고 코스닥 지수가 415포인트를 가던 그때 유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아라비아나 러시아 통제할 수 있는 미국임에도 불구하고 늦추면서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가게 내버려뒀던 주가입니다. 마디 완성했습니다. 그죠? 유가가 두 마디 아까 코스피 지수가 두 마디 완성해서 고점이 나와서 조정을 보여야 되는 것처럼 유가도 역시 마찬가지. 예멘의 반군이 아람코 정유시설 폭격했다. 그죠? 그런데도 유가가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코로나19 이전의 수준까지 유가가 올라왔다. 기저효과라는 겁니다. 자, 유가가 꺾일 만한 가격 라인에 왔다는 거고. 두 번째, 환율 차트입니다. 여러분들께 한국 시장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 매도세는 결국 환율과 가깝다 그랬죠. 그죠? 환율 역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동안 제가 계속 이야기할 때 외국인들의 환율 흐름, 환율이 되돌아 나오면 1150원 근처까지 갈 수 있다. 환율 역시 두 마디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확률적으로 접어야 될 순간이 온 거지요. 자, 그러면 그 속에서 그죠? 블랙아웃 기간인 FOMC 회의 이제 3월 17일과 3월 18일 그리고 3월 19일 날 미국의 옵션 만기까지는 공존하는 기간이 될 겁니다. 금리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성장주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 속에서 혼조권 양상이 진행되는 부분이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기간 조정이 완성된다면 추가적 상승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자, 올바른 주식 투자는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좋은 타이밍에 매수하는 거지요. 그런데 주가가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부분에 확신에 차서 고점 매수를 하게 되고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좋은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내리는 거에서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주식의 가격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는 부분 그것을 탈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시장 대망의 3,000포인트 시대 이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시장 그죠? 꽁으로 올라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시장은 뭐예요? 2차 전지나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화학 이런 황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그런 가운데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저평가된 부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지수가 3,000포인트 이하 내려간다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 다음 차트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최대 이익을 경신하는 코스피다.
1위 차트 부분, 대신증권에서 나온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죠. 2021년은 2020년보다 영업이익이 50조 이상 증가한다. 그죠? 그런 단순 수치 흐름을 보게 되면 우리 시장 부분이 뭐예요? 지금 3,000포인트 이하로 내려갈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연기금이 문제죠. 그죠? 연기금이 문제입니다. 오늘도 장 초반에 매수했다가 후반 부분에 매도로 돌았어요. 그죠? 며칠째 매도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네들이 아직 매도한 부분은 14조 정도고 앞으로 매도할 부분이 15조 정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죠? 옵션 만기 끝나고 이제 선거철도 가까이 오는데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앵커님이 잘 말씀을 하셨지만 궁극적으로 가치주냐 성장주냐 이 부분의 흐름 속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분법적 사고는 맞지 않습니다. 항상 중요한 부분은 경기 민감한 흐름들 속에서 또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다만 이제 큰 그림에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게 되면 금리의 기조효과로 인한 상승 흐름이 세게 진행되는 동안에 다시 이 금리 상승 관련 주식을 들어가게 되면 이 양방으로 혼이 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부분은, 하나, 이제 코로나가 지금 백신과 치료제 이 부분에 경제 재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자, 그러면 2020년에 코로나가 나오기 이전, 그죠? 그 2019년엔 그죠? 산업이 어떤 섹터가 성장을 했나요? 그죠?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로 나아지면, 그죠? 그 이전 2019년 이상으로 글로벌 시장이 고성장을 이루는 시장으로 바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경기 민감주를 계속 매수하고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셔야죠. 그렇지 않다면 항상 새로운 산업 성장하는 흐름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성장주 7대3이다. 가치주가 3이고 성장주가 7대3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테슬라가 이번 조정에 가장 세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테슬라가 나쁜 회사입니까? 고점에서 마이너스 35% 조정을 받았습니다. 좋은 회사라는 건 알지만 그 좋은 회사가 가격이 비싸지게 되면 주식시장에서는 좋은 회사가 아닌 거죠. 그만한 실적을 답을 내놓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게 되면 쉬는 겁니다. 테슬라 전기차가, 그죠? 금리가 올라가면 안 팔리나요? 전기차가 금리 올라가면 안 팔립니까? 그러면 2차 전지 매도해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과 테슬라의 점유율 하락입니다. 도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전기차 판매량이 2020년, 그죠? 테슬라가 미국에서 70.2%, 그런데 2025년 정도 가면 39.7%로 줄어들 거다.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죠? 판매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내연기관차들의 전기차 진입 속도가 빨라지면서 줄어드는 것 뿐일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 점유율 하락은 당연하다. 그런데 테슬라의 경쟁 심화는, 그죠? 내연기관차가 이 전기차를 무진장, 폭스바겐이니 피아트니 볼보 이런 유럽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순수 전기차 판매가 확대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좋은 겁니까? 대한민국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제2의 성장 진입 시그널이잖아요. 그죠? 팀브시 UBS 애널리스트가 2025년이면 글로벌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중국이 전기차 보급률을 2030년까지 50% 확대한다는 겁니다. 그죠? 단순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조정을 보이는 거, 그거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삼성 SDI 65만원 이하로 내려오면 겁낼 거 없다. 그죠? 자, 2022년까지 그러면 2차 전지뿐이냐? 2022년까지 코스피 이익성장 주도 업종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이익의 증가 흐름이 나타나는 섹터를 공략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시장이 조정받을 때, 금리가 어떻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섹터가 성장하고 영업이익과 실적으로 증명해내는 기업을 찾아서 매매하시면 되는 겁니다. 잔파도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운송, 자동차, 화학, 소프트웨어, 반도체, 여기 2차 전지도 다 포함되는 거죠.
그죠? 그 외에 치과 의료기기 업체들, 오스템 임플란트, 사상 최대의 실적 흐름들을 갖고 가고 있잖아요. 그죠? 바텍, 덴티움, 이런 의료기기 업체들, 그리고 수소 관련 업체들, 효성 첨단 소재, 상하 프론테크 실적으로 증명해 주잖아요. 그죠? 화학 관련 업체, 효성 TNC, 금호석유 실적으로 보여주고 코로 인더스트리도 마찬가지고 그런 기업들을 매매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어떨 때 시장이 급락하고 시장이 안 좋다. 그죠? 비가 올 때는 그죠? 비 올 때 비를 안 젖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산을 쓰고 있으면 늘 적시되는 거죠. 그죠? 시장이 급락을 할 땐 태풍이 불기 때문에 우산을 쓰나 마나 다 옷이 적지만 시장의 잔파도는 우산의 큰 실적이라는 펀더멘탈이라는 우산을 쓰고 있으면 끄떡 없습니다.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성장주와 가치주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비율을 봤을 때 성장도 7, 한 가치주 3 정도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익 성장과 실적으로 얘기가 증명이 되는 것은 이러한 파동에도 흔들릴 필요 없다. 우산을 쓰고 가면 된다. 아주 시적인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그게 뭐냐? 화학, 운송, 소프트웨어, 반도체, 그리고 그게 좀 통틀어서 2차 전지, 삼성 SDI는 65만 원 이하에서는 겁낼 필요가 없다. 좀 매수의 의미를 주셨고, 치과 관련해서 오스템 임플란트 그리고 수소 관련주도 다 이게 숫자로 증명이 되지 않느냐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네, 이거에 대한 그 궁금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실적 시즌 전후에서는 통용이 잘 되는데 그게 정말 실적 시즌 때만 통용이 되는 건지 실제로 숫자가 나오지 않더라도요. 김기수 위원님, 뭐 꿈을 먹고 있는 주식 같은 경우는 숫자보다는 이 기대감으로 주가가 뭐 급등, 폭등 내지는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잘 봐야죠. 네. 자, 이제 그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기준점이 여러 가지죠. 뭐 기술 특례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아주는 흐름들이 있으니까. 다만 이제 어떤 부분을 경계해야 되냐면 이 유동성이 이제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잖아요. 금리가 서서히 점진적 기저효과로 지금 빨리 올라오긴 했어도 앞으로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 이야기는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이 발표되기 전 4월 분기 실적이 발표되기 전까지 잘 올라가던 주식도 실적대가 되면 조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떻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 궁극적으로 그 기업들, 그러니까 이 매매를 할 것이냐, 매매를 하는 흐름이라면 그죠? 그러니까 실적 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기술적 차트 가지고 매매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술적 차트 갖다가 매매하시다가 그 기술적 흐름이 깨졌는데 미련 못 부리고 들고 계시다가 그 다음에 그 회사의 가치를 찾죠. 그죠? 우리가 테마주 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그거잖아요. 그죠? 올라갈 때 기술적 흐름 수급 보고 올라가다가 그죠? 떨어지면 매도 못하고 그 나중에 와서 그 회사가 실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나머지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죠? 나머지 공부해서는 안 된다. 주식은 선행 공부를 하고 선공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예측 매도를 하고 예측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확인 매도하고 확인 매수한다? 그러면 후발주자가 되는 거죠. 네. 예. 예를 들면 뭐 시작 기대감에 제약주라던가 파이브즈라든가 이게 기대감만으로 크게 폭등한 게 있는데 그런 꿈을 먹고 사는 주식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매매하는 분들도 있다 기술적으로. 근데 그런 것을 보고 샀다가 나중에 그 뒤늦게 하락할 때 매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이제 실적, 이런 탄탄한 회사 가치를 좀 보면서 그런 것도 하실 말씀 있어요? 네, 간단하게. 이제 네. 그게 뭐냐면 시장 예상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시장에 그냥 컨센서스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에서 통용되는. 그래서 그 기업이 그 통용되는 5G가 앞으로 성장성 갖고 가는데 이번 실적에 있어서는 그래도 이 정도는 해줄 거다. 라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실적이 못 나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가가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죠. 어떤 섹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분기 실적, 제가 지난번에 NS를 했었던 삼성 SDI나 이 CJ 제일진단이나 이런 주식도 4, 4분기 실적이 네. 안 좋았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 받는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걸 볼게요. 그런 종목들을. 김기수 위원님은 방송 나오시면 개인 투자자들을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더 말해주려고 하는 게 느껴진대요. 감사하다고 제가 대신 전하겠습니다.
새로운 종목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것들을 좀 움직임을 눈여겨봐야 되는지 먼저 김계수 위원님 종목을 공개해 주시죠. 예. 자, 우리가 이제 그 경기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산업이 일정 정도 회복이 되게 되면 광고 산업도 이제 그 회복의 흐름을 맞게 되죠. 이 디지털 중심의 최적화된 사업 구조와 그리고 두 자릿수 외형 성장을 기대하는 그리고 또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또 안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겸비한 회사 제일기획을 가져갔습니다. 자, 올해 1분기 연결 매출 총이익이 뭐 전년 대비 7% 증가하고 앞으로 나아질 거고 영업이익이 400억 원 정도로 30% 정도 증가할 부분이다라는 부분인데 광고는 코로나19 회복 수혜가 가장 큰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그 부분보다 이제 이 제일기획에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은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M&A를 시작하면서 외형 성장을 추구했고 15년에 이제 유럽 기반 쇼퍼메이킹 전문회사 IRIS를 인수한 부분 그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 이런 외형 성장 이후의 배당 정책입니다. 2008년 이 300원 수준이던 주당 배당금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2021년에는 4.8% 정도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개별 종목이 급등락하는 종목 부분의 매력을 갖기보다는 큰 자산으로 이 배당 수익률의 흐름들까지 감안해서 안정성과 성장 흐름을 같이 담보해내는 그런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제일기획의 차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제일기획 보게 되면 사실 거의 뭐 주가가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최근에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하락 추세를 어제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추세 하단 부분을 돌파하는 흐름이 전개가 되면 결국 주 월봉 부분에서 돌아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돌아 나오게 되면 적어도 이전 고점 부분이었었던 위치 라인까지 상승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라는 쪽. 그래서 성장주도 비중을 충분히 갖고 있고 또 경기 민감주의 일부를 갖고 있다면 이 두 부분에 있어서의 접목되는 부분 안정성도 겸비한 종목 쪽으로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셔서 손절가는 19,700원 정도 그리고 목표가는 27,000원 정도로 공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